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점점 힘들어진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큰 부를 가진 사람도 있었으며, 아주 평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5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5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더 평온하고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저 필요한 덕, 조급함을 버리는 마음. 사람은 젊을 때 세상을 빨리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더 빨리 인정받고 싶고, 더 빨리 앞서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바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천천히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신뢰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천천히, 시간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서두르지 않는다. 급하게 가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은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여유입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는 사람은 실수를 줄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를 조금 낮추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삶의 깊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셨습니까? 나는 잘 살아왔는가?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젊을 때는 그런 질문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돈 벌고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고요한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고요한 아침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의 봄가을 시대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공자, 성은 공, 이름은 구, 자는 중리였습니다.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하게 자랐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평생을 걸어 다녔습니다. 수레를 타고 나라에서 나라로, 왕에서 왕에게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올바른 정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번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공자는 그 힘든 길을 끝까지 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덕 때문이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것이 공자가 평생 믿었던 말입니다. 덕이 있으면 반드시 그 덕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라. 오늘 저는 공자의 이 가르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덕목에 대하여 공자가 남긴 말과 그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약 100분 동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 기회가 줄어드는 것,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밤새워 일하기도 쉽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 여기저기서 신호가 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젊음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깊이가 쌓이는 것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갓 심은 묘목과 100년 된 고목을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더 아름답습니까? 어느 것이 더 강합니까? 어느 것이 더 많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까? 100년 된 고목은 그 세월만큼 뿌리가 깊고 그늘이 넓고 그 곁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한여름 폭염에도 겨울 눈보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은 그 뿌리가 깊어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게 됩니다. 공자는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6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자리를 잡았으며 40살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며 60살에 귀가 순해졌고 70살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게 되었다. 이 짧은 문장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지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인생의 출발을 배움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를 배우겠다는 뜻입니다. 30살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40살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록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압력에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천명입니다. 하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60살에 귀가 순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귀가 순해진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70살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종심소욕 불유구입니다. 인생의 완성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완벽히 일치하는 상태. 더 이상 억지로 자신을 통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단계를 보면서 무언가를 느끼시지 않습니까? 공자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숙은 후반부에 일어납니다. 60, 70에 비로소 완성에 가까워집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의 기준으로 노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젊음의 기준은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얼마나 많이 얻는가, 얼마나 화려한가. 하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은 전혀 다른 기준에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따뜻한가, 얼마나 평온한가. 100m 달리기 선수와 마라톤 선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100m는 순간의 폭발력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마라톤은 다릅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자신의 페이스로 흔들리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공자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생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끝내 자신의 길을 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마음 편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밥 한 끼 먹자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젊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회사 동료, 친구, 이웃,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퇴직을 하고 아이들은 독립해서 멀리 가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친구는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외로움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밖에서 안으로, 타인에서 자신으로 중심이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허전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자식들도 부모를 모르고 친구들도 다들 제 살기 바빠서 연락도 없어.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 이런 생각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바쁘고 각박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은 원망을 낳고 그 원망이 표정에 나타나고 말투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더욱 멀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었는가? 받기만 기다리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기억을 남겼는가? 이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공자가 말한 수신, 자신을 닦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증자는 매일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남을 위해 일할 때 최선을 다했는가? 친구와 교제할 때 신의를 지켰는가? 스승께 배운 것을 열심히 익혔는가? 이것이 바로 일일삼성다. 하루에 3번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했습니까? 이웃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까?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따뜻한 관계도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공자는 60살을 이순이라고 불렀습니다. 귀가 순해지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 귀를 이야기했을까요?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그런데 공자는 눈이 밝아진다거나 입이 부드러워진다고 하지 않고 귀가 순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귀는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내 생각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밖의 소리를 안으로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받아들이는 능력, 경청하는 능력. 사실 잘 듣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반박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짜 경청은 전혀 다릅니다. 상대방의 말이 내 마음에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경청에 관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손주들이 이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할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손주 쪽으로 몸을 돌리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손주가 말을 마치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었니? 내용보다 마음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 손주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댁에 가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경청의 기적입니다. 상대방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이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내 경험을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 사람들은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40살이 지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말이 전해집니다. 40까지는 어머니가 준 얼굴로 살지만 그 이유는 자기가 만든 얼굴로 산다고. 왜 그럴까요? 사람의 표정은 습관입니다. 평생 화를 많이 낸 사람은 분노의 근육이 발달하고 평생 웃으며 산 사람은 미소의 근육이 발달합니다. 또한 생각이 표정을 만듭니다. 늘 불만스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얼굴에 그 흔적이 새겨집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따뜻함이 얼굴에 배어납니다. 공자가 말한 온화함은 단순히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온기입니다. 따뜻한 기운입니다.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꽃 앞에는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장작불이나 촛불 앞에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따뜻하고 포근하기 때문입니다. 온화한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강하고 단단하지만 그 앞에 가면 따뜻합니다. 위험이 있지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곁에 모입니다. 온화함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를 수 있는 것일까요? 공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덕은 날마다 닦는 것이라고. 타고난 성격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온화함을 기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비판하는 말, 가르치려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실수할 때 한마디 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또 잔소리다,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온화함은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먼저 웃는 것입니다. 길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놀러 왔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미소 짓는 것입니다. 미소는 전염됩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생깁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온화한 사람이 됩니다. 군자는 탕탕탕하고 소인은 장척척하다. 공자는 군자와 소인을 자주 비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탕탕탕은 넓고 평탄하여 걱정이 없다는 뜻이고 장척척은 항상 근심하고 안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만나면 늘 걱정이 많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세상 걱정. 이야기하다 보면 함께 어두워집니다. 또 다른 종류는 만나면 어쩐지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힘든 이야기도 하지만 그 속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이 감사하더라. 그 일 덕분에 이런 것을 배웠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가 바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실 젊을 때는 마음이 좁아도 괜찮습니다. 에너지가 많고 추진력이 있어서 좁은 마음으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넓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다양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사위, 손주들, 그들 친구들. 이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 기준으로만 이들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인사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 아이들 교육을 저렇게 시키면 어떡하냐? 그건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어.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연락이 줄어듭니다. 명절에도 시간을 짧게 보내려 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넓은 어르신은 다릅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지. 나 때와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 그래,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여유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는 연습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하늘에 맡겨라. 여러분, 오늘 내가 걱정하는 것들 중에 내가 직접 바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녀의 선택, 세상의 흐름, 날씨, 다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걱정은 걱정으로 끝나고 그 사이 내 마음만 소비됩니다. 반면에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수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배신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큰일이 생기면 몹시 당황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크게 무너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차분하게,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받아들입니다. 공자가 말한 침착함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지만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489년 공자 일행이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길을 잃고 양식이 떨어지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제자들은 병들어 쓰러졌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격앙된 어조로 물었습니다. 군자도 이런 곤궁함에 빠집니까? 그때 공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군자도 물론 곤궁할 때가 있다. 다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마구 흔들리지만 군자는 곤궁해져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침착함입니다. 상황이 나쁠 때 불안하고 화가 나고 두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는 것. 침착함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공자는 배움을 통해 침착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면 일어나는 일들이 덜 낯설어집니다. 이런 일도 있는 것이구나. 예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극복했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또한 침착함은 호흡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것. 이것은 몸의 반응을 조절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큰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힘든 상황이 10년 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크게 보이는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의 사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글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입니다. 어질인입니다. 인이라는 한자를 보면 사람 인과 두 이가 합쳐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 그것이 인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기소불용물시여인. 이것이 공자가 말한 인의 실천 방법입니다.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단순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실천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가족이 일어나면 먼저 잘 잤어? 라고 물어봐주는 것. 손주가 왔을 때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두는 것. 이웃집 어르신이 혼자 사신다면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며느리나 사위가 힘들어 보일 때 많이 힘들지? 한마디 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배려들이 쌓일 때 관계는 깊어지고 따뜻해집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밖에서는 친절하면서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동료에게는 정중하게 대하고
이웃에게는 예의를 갖추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은 어차피 내 편이니까 내가 좀 편하게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인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게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는 가족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겠습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잘 지내지? 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한 사람은 자신이 서고 싶으면 먼저 남을 세워주고 자신이 이루고 싶으면 먼저 남이 이루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인생의 역설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언가를 받았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줬을 때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의 얼굴에서 기쁨을 봤을 때, 그것이 더 행복했다고 하십니다. 배려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채우는 시간입니다. 지식을 채우고, 경험을 쌓고, 재산을 모으고, 지위를 높이고, 관계를 넓혀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비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비우고, 필요 없는 비교를 비우고, 오래된 원망을 비우는 시간.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져야 봄에 새로운 잎이 납니다. 가을에 내려놓음이 봄의 새 출발을 만듭니다. 이것은 노자의 말이기도 하지만 공자의 사상에도 깊이 흐르는 가르침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빨라져라. 아직 부족하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이 메시지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밥 한 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따뜻한 햇살. 이것들이 충분히 아름답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내 기준으로 잘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평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가 세상에 잠시 빌려준 생명입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둘째,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입니다. 살다 보면 후회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되 그 후회와 원망 속에 계속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의 첫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남과의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비교는 행복의 도둑입니다. 모든 인생은 고유하고 모든 길은 다릅니다. 내 인생을 남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비울수록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비우면 감사가 채워집니다. 원망을 비우면 평온이 채워집니다. 집착을 비우면 자유가 채워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라.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행복한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짜 행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덕불고 필요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 말은 공자가 한 말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덕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지위도 사라집니다. 명예도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덕,
그 사람과 함께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참 좋은 분이셨어. 그 할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어. 그 어르신이 해주신 말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나. 이런 말이 오래도록 남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짜 유산입니다. 공자는 기원전 479년 7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년에 공자는 많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자로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슬픔 속에서도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자는 문 앞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대들보가 꺾이는구나. 철인이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그로부터 이래 뒤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공자는 자신의 죽음을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평생 덕을 쌓아온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내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내 친구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내 이웃들은 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어떤 직위에 올랐는지,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가 기억됩니다. 공자의 제자들은 공자가 떠난 뒤 3년을 상복을 입었습니다. 자공은 6년을 무덤 곁에서 살았습니다.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어떤 유산을 남겼기에 그의 가르침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덕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5가지 덕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온화함입니다. 말을 줄이고 먼저 미소 짓는 것. 위험은 있지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여유입니다. 마음의 폭을 넓히는 것. 다른 생각, 다른 방식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침착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흔들리되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배려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내려놓음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원망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거창해 보이십니까? 사실 이것들은 하나하나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옵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해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번 주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작은 시작들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쓰지 않은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이 결정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오늘 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장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도를 넘지 않는 경지.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경지입니다. 여러분도 그 경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깊이가 쌓이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른에 가장 완성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세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것은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온화함, 여유, 침착함, 배려, 내려놓음. 이 5가지 덕목이 노년을 아름답게 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꾸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 동네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높은 지위에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 할머니 댁으로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면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큰 부자가 떠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떠난 것도 아닌데 그것이 공자가 말한 덕의 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온기.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따뜻하게.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아름다운 철학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